수술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깊이, 각도를 다 정한 뒤에 잇몸 절개 없이 빠르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두려움, 특히나 이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좀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대부분 치과에 와서 하는 경험은 마취를 잘하면 해결이 되는 통증들이 많이 있는데요. 치료 기간에 대한 걱정, 옛날만큼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. 환자분들 개인의 전신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잇몸뼈가 건강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심한 치주염으로 이제 이를 상실하게 됐거나 또 뼈 이식이 좀 많이 광범위하게 필요한 경우는 염증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감염될 위험성이 많이 큽니다. 그럴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의 회복기를 가진 뒤 지연 식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제 이가 빠지게 되면 이가 빠진 그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발치와라고 합니다. 그 안쪽에 임플란트 뿌리를 단단하게 식립을 하고요. 그 주변으로 추가적인 뼈 이식을 통해 견고한 회복을 먼저 도모하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와 뼈가 3개월, 4개월 동안 이제 발치와의 회복 및 임플란트와 잇몸뼈의 결합을 기다린 뒤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는 것이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앰플 워머라고 체온과 유사한 마취액 온도로 몸에 들어가게 되면 좀 편하게 마취를 받으실 수 있고요. 두 번째 가글 마취, 그리고 세 번째 독보 마취는 마취 침이 들어가는 그곳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 무통 마취기는 일정한 양의 마취액을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주입하여 편안하게 마취를 받는 방법입니다. 골육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제 바로 이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강한 교합력을 잘 버텨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결합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.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UV 임플란트입니다. 이는 임플란트 표면에 UV를 조사하여 뼈가 더 잘 생성되도록 유도합니다. 사진을 보시면 일반 임플란트와 UV 임플란트 차이에서 물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게 UV 임플란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위에 틀니를 연결하는 중간 지대줄을 사용하는 이런 오버덴처의 경우에서는 두 개만 심어도 아래쪽에 치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거에 대한 조건은 위에 쪽이 이제 또 틀니여야 된다라는 또 조건이 좀 붙습니다. 그래야 조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. 네네. 두 번째는 이제 오로넥스를 설명드릴 건데 위쪽 아래쪽에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. 그리고 보철물을 연결하는 오로넥스, 이 방법이 완전 무치약, 이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를 좀 개수를 좀 많이 한정적으로 심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방법, 전신적인 건강도 양호하고 나는 비용적인 부담도 좀 덜하다 라는 분들에게는 아래쪽에는 최소 6개, 위에 쪽에는 최소 7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자연 치아의 교합력을 가장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뼈가 단단할수록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뼈 이식을 통해 충분히 뼈를 확보한 후에 그리고 기다리면 뼈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린 후 수술을 하게 됩니다. 뼈의 흡수가 심하지 않고 적은 양의 뼈 이식만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함께 뼈 이식을 할 수 있겠지만 네. 뼈의 흡수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양의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좀 나눠서 수술을 진행하죠.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기다린 뒤에 그 다음에 뼈가 형성이 되면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.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위에 턱 뼈에서 뼈가 없을 때 사진을 올려드린 건데요. 네. 이렇게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금니 위쪽의 빈 공간으로 이 공간을 임플란트가 침범하게 되면 안 됩니다. 뼈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이 공간을 들어 올려서, 이 막을 들어 올려서 뼈를 만든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악동 막을 거상시킨 후에 뼈 이식제를 채우고 그 안쪽에 임플란트를 수술하게 되는데 네.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뼈를 먼저 이식한 후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기다렸다 수술을 하고요. 뼈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하면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
동시에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네. 임플란트가 흔들리는데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꼭 가볼 필요가 있을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임플란트가 흔들거리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임플란트가 흔들거릴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 혹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게 맞지만 임플란트 지대줄을 조여주는 나사가 풀렸을 때도 임플란트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네. 통증이 없을 수 있겠죠. 아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그런 부분 간단하게만 그냥 조여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치과에 빠르게 방문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임플란트가 흔들거린다라는 불편감으로 저희 치과를 방문을 해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간혹 앞에 있는 자연치가 흔들거리는데 그게 내가 시술받았던 임플란트가 흔들거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느낄 그렇기 수 때문에 있군요. 예.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임플란트가 흔들거리는데 이제 뭐 나사가 풀렸나요? 아니면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나요? 아니면 앞에 치아가 흔들거리는 건가요? 선택지들 중에서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몇 살부터 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그리고 또는 피부양자 그리고 치아는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. 완전 무치약 환자가 아닌 부분 무치약 환자에 한해서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요. 상하, 하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면은 보철물을 올려야 하는데요.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올해부터 보험 적용이 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지르코니아 크라운 혹은 PFM, 그 금속 위에다가 도자기를 씌운 PFM 보철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발생을 하고 보철 네. 장착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 관리는 이제 비급여로 발생이 됩니다. 네. 전체적인 금액은 요양급여 비용의 30%만 이제 환자분께서 부담을 해주시면 됩니다.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해도 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요즘에 고혈압, 당뇨를 가진 환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.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잘 조절하고 고려를 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.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고혈당으로 인해 잇몸병의 합병증이 자주 생깁니다. 그러면 상처 치유가 좀 안 좋아지고요. 회복이 더뎌지고 임플란트 시술도 조금 더 주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액순환 관련된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지혈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. 네.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피가 안 멎어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이런 환자들은 치아 및 잇몸 상태를 잘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하고요. 이렇게 전신질환이 좀 걱정된다. 그런 때는 병원에 가셔서 좀 식립할 수 있는 개수 여러 개 식립해야 된다고 하면 좀 나눠서 뭐 4개에서 6개씩 나눠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. 디지털 임플란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 전에 각도와 깊이와 위치를 다 정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수술 시간을 확 줄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는 적합한 치료 계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비행기를 타도 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사실 바로 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. 네. 임플란트가 수술된 직후에는 여러 가지 회복 과정이 필요하고요. 또 지혈도 필요한데 일단 먼저 회복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픽스처가 뼈에 잘 융합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제 바로 비행기를 타면은 뭐 기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회복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출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하신 원장님께 제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? 라는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럼 그거에 맞는 수술 계획을 짜는 게 좋겠죠. 일정을 좀 조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바로 즉시 타는 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하지만 꼭 타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진께 꼭 확인을 하고 약이나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난 그쵸? 다음에 비행기를 타야겠습니다. 네.